오늘 소개할 오디오북은 일본 문화의 결작 시마오 도시오 작가의 죽음의 가시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2차 세계대전 말기 아마미 군도 카케로마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시는 전쟁이 개인의 삶과 가족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깊이 탐구하며 전쟁의 불공정함과 인간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회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성찰을 제공합니다. 오디오북을 통해 이 작품이 가진 강렬한 메시지와 감정을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죽음의 가시를 집필한 시마오 도시오는 1917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태어나 1986년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 육군 징병을 피해 해군 예비학생으로 지원해 특공병기 신요 지휘관으로 복무하며 실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전후에는 문학에 집중하여 1978년 죽음의 가시로 요미우리 문학상과 일본 문학 대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계에서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쟁의 비참함과 인간 내면의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마오 도시오는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성 탐구를 통해 일본 현대 문학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입니다. 다음은 인물 관계도 및 줄거리입니다. 죽음의 가시 중심에는 부부인 미호와 나가 있습니다. 미호는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밝은 아내였으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고 고통스러운 심신 상태에 빠지면서 부부간 불화가 깊어집니다. 나는 작품 내 내적 갈등의 중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설 쓰기라는 자기 구제에 매달리며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시니치와 마야라는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부부의 갈등 속에서 고통받지만 동시에 일상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기울어집니다. 이처럼 인물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갈등 구조를 통해 죽음의 가시는 개인과 가족의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치유,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섬세하게 조명합니다. SC, 여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미 쫓아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무게를 일깨웠다. 나를 도망치게 한 또 다른 내가 문을 열고 여자에게 가는 것 같아 아찔했다. 여자가 난폭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반응이 걱정되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간신히 두 발을 내디뎠다. 드디어 심판인가?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는데 고양이처럼 어둠 속을 살피던 아내가 물었다. 개? 비교적 침착한 목소리였다. 응. 내 대답에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온 아내가 대문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빨리 와 빨리. 도망가버리면 안 돼. 잡아야 해. 대문에 가보니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재빨리 잠긴 문을 열더니 큰 길 쪽으로 뛰어갔다. 미호 가지마. 돌아오는 게 좋겠어. 그렇게 쫓아가면 안 돼. 소리쳤지만 아내는 듣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당하면 안 된다. 당황하지 말자. 스스로 타이르면서 나도 아내 뒤를 쫓아갔다. 땡땡씨 땡땡씨. 아내가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네.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혀 긴박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이윽고 질척거리는 발소리가 뒤엉키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아내에게 한쪽 팔을 붙잡힌 여자가 주춤주춤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외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도시오도 같이 붙잡아줘. 나를 본 아내가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난 도망 같은 거 안 가요. 이 팔 놓아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 아내가 훨씬 커 보였다. 방 안으로 들어온 아내는 여자가 코트를 벗기도 전에 추궁을 시작했다. 왜 온 거예요? 제트씨 부탁으로요. 여자는 말하면서 보자기를 풀고 작은 과자 상자를 꺼냈다. 포장끈에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뭐예요 이건? 제트씨가 위로금을 모아줘서 내가 대표로 병문안을 왔어요. 위로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신들한테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모두 의논해서 그냥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런 구린 물건 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위로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일부러 가져온 거니까. 여자가 내 모습을 살폈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내가 할 말이 있을 리 없다. 잠자코 서 있었는데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알았다. 그렇구나. 그렇게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우리를 협박하러 온 거였네. 고의화에서도 이상한 편지를 던져놓고 가더니 그걸로 부족해서 이번엔 내가 미친 걸 보러 온 거네. 맞아, 틀림없어. 여자는 엉거주춤 일어나려 했다. 내가 왜 그런
제트씨와 동료들 부탁으로 온 것뿐인데 여자는 말하면서 앉은 걸음으로 출구 쪽을 향해 갔다. 병문안을 왔다는 사람이 아까는 왜 도망친 거죠? 도망친 거 아니에요. 댁에 안 계신 줄 알았죠. 거짓말 말아요 도시오.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나는 출구를 막아서도 일어서서 여자를 붙잡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촉감이 교차하는 바람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살살 잡으면 여자가 도망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까 세게 봤는데 그 모습이 아내를 더 자극한 듯 했다. 도시오, 나를 진짜 사랑해? 아내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받은 순간 좋지 못한 예감이 성감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해. 대답을 했더니 또 추궁한다. 저 여자는 사랑해 안 사랑해? 이번에는 여자의 눈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사랑해.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쟤를 마구 때려봐. 얼른. 시험은 겹겹이 쳐진 올감이었다. 어떻게 대답해도 아내의 반응이 매한가지일 거라 생각하니 도망갈 문이 점점 좁아지는 듯 했다. 나는 맘먹고 여자의 뺨을 때렸는데 여자의 피부 밑으로 핏줄이 선 것이 보였다. 힘이 약해. 더 힘껏 쳐. 아내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일부러 손을 크게 휘두르려 뺨을 한 번 더 때렸다. 여자는 경멸의 눈초리로 나를 봤다. 고작 그 정도로 내 미친병이 낫겠어? 아내는 여자를 붙잡더니 방 안쪽으로 끌고 갔다.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말했다. 나를 어쩔 셈이에요. 아내는 여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머리카락을 잡더니 벽에 여자의 머리를 사정없이 부딪혔다. 아, 아파요. SC 도와줘요. 아파요. 여자가 내게 호소하니 아내는 힘을 더 주는 듯 했다. 그러다가 머리라도 깨지면 어쩌려고. 내가 제지했더니 아내가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나보다 얘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기세는 좀 꺾였는지 적당히 하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아내에게 몸을 맡기고 겨우 소리만 질렀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자는 빈틈을 찾았는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여자는 마루의 장선이 약해진 부분을 세게 밟아 꺼지게 하고는 고꾸라질 듯한 자세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맨발로 대문을 향해 뛰어갔으나 민첩하게 바로 쫓아가는 아내를 뿌리치지 못한다. 도시오, 빨리 문을 걸어 잠가. 아내의 외침에 나는 문을 잠그러 갔다. 잠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즈음했다. 아내는 발을 걸어 여자를 넘어뜨린 뒤 오른손 손가락에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감아 얼굴을 땅바닥에 문지르며 여자의 자유를 박탈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없는 줄 알고 왔나 본데 그러면 못 쓰지.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잔뜩 벼르고 있었어. 그런데 도망치겠다고? 티씨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전해주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런 시골까지 무슨 이유로 찾아왔을지 그 정도는 나도 똑똑히 알고 있어. 아내가 왼팔로 여자의 목을 조르자 목이 메는지 여자가 간신히 외쳤다. 숨이 막혀요. 살려줘요. 비가 와서 질척이는 흙토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 터라 둘 다 몰골이 형편없을 것이다.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뺨과 이마에 묻은 진흙이 마치 끈끈한 피 같았다. 여자를 거칠게 제압했지만 아내도 숨이 차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움직이면 아내도 같이 끌려갔으므로 어느새 둘 다 옆집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부근까지 가 있었다. 그동안 나는 우두커니 서서 팔짱을 끼고 잠자코 보고만 있었다. SC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대답이 안 나왔다. SC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똑똑히 보세요. 당신은 두 여자를 죽게 내버려둘 작정인가요? 여자가 말하는데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난폭하게 여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었다. 살려줘요. 여자는 또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젖혀 반격에 나섰는데 스커트가 뒤틀려져 흰속 옷과 낯익은 다리가 보였다. 도시오, 얘 다리 좀 꽉 붙들어. 손가락 말을 안 들어. 손이 잘 안 움직이다오. 그런 당신 설마 애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 붙잡았는데 그 모습이 아내를 더 자극한 듯 했다. 도시오, 얘 스커트도 팬티도 모두 벗겨버려. 도시오, 얼른. 아내는 진지하게 말하는데 내 귀가 그 말을 몇 대를 날조하는 듯 했다. 뭘 꾸물거려. 애가 그렇게 좋은 거야? 아내가 재촉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뻗었다. 속옷 아래쪽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여자에게 사정없이 걸어 차인 것이었다. 나는 여자가 그대로 당하고 있을 줄 알았기에 여자가 나를 걸어차고 그 반동으로 아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이미 일어서 있는데도 사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타박을 듣고 나서야 여자를 겨우 바닥에 쓰러뜨렸다. 다치기라도 하면 나중 귀찮아져.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해보지만 아내가 들을 리가 없다. 이런 애는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주지. 아내는 여자의 한쪽 다리를 붙잡더니 내게 나머지 한쪽을 들라고 했다. 그렇게 2-3m 좀 끌고 가는데 이상하리만치 무거워 잘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다시 여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바닥에서 못 움직이게 했다. 죽여버릴 거야. 아내가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지쳐 움직임이 둔했고
호흡도 거칠었다. 여자도 뜨문뜨문 외쳤다. 살려줘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이웃에 누가 계시면 살려주세요. 현관 앞 삼나무 밑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져 돌아보았더니 벌채 여자가 가슴 언저리에 양손을 대고 서서 말했다. 난 사정을 몰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야만스러운 행동은 아무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부탁이니 제발 그만두세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여자가 또 외쳤다. 대문 주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져 살펴보니 격자 쪽에 몇 명인가 모여들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비명을 듣고 왔을 텐데 말없이 은근한 웃음만 띤 채 술렁일 뿐이었다. 그 와중에 키 큰 남자가 문을 흔들었다. 덜컹거리기만 하고 열리지 않자 그가 말했다. 문 좀 여시지 않겠습니까? 경찰입니다.